지금 시장 센티멘트를 좀 분석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버겁다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 가지 관세로 인한 말 그대로 이 그레이 존에 좀 들어와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기관들은 현재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? 네, 이 기관들과 관련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이번에 좀 새로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. 이 베론스에서 매년 1년에 딱 두 번만 하는 주요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인데요. 그러다 보니까 뭐 펀드 매니저 아니면 헤지펀드 매니저 등이 이번 조사의 주요 대상인데 이 결과를 봤을 때 그래도 좀 시장과 관련된 좀 인사이트가 있을 수 있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결국 이 여론조사 결과 30년 만에 이제 가장 크게 좀 비관적인 이런 시장에 대한 심리가 나타났습니다. 일단 먼저 기관들 같은 경우는 42%가 좀 중립, 그리고 32%가 좀 베어리시하다라고 했는데요. 하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안 좋았던 것은 바로 그들의 고객이었는데요. 고객들 같은 경우는 56%가 좀 베어리시하게, 즉 비관적이게 봤고 37%가 중립적으로 볼 만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베어리시한 의견이 굉장히 고객들에게 많이 나타났습니다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고객들의 의견을 또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이 영향을 봤을 때 이번에 어떤 부정적인 시장에 대한 기준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그러면 계속해서 기관들은 어떤 식으로 현재 증시를 판단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일단 58% 정도의 기관 투자자들이 고평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적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은 38%였습니다. 즉 4%만이 언더밸류로 본 것인데요. 그렇게 봤을 때 결국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증시 전반적으로 S&P 500을 기준으로 목표가, 즉 자신이 생각하는 좀 정확한 구체적으로 연말까지의 수준을 살펴본다면 2025년까지 좀 베어리시한 상황에서는 5013, 그리고 불리시한 상황에서는 5911로 아무리 많이 하락을 하더라도 5천은 지켜줄 것이고 또 아무리 많이 상승하더라도 6천은 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이런 기관 투자자들,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생각이었습니다. 그리고 2026년 상반기까지로 조금 더 시계열을 넓혀본다면 5,100에서 6,200까지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. 그러면 이렇게 증시가 5천 안에서 좀 갇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결국 증시에서 가장 큰 위험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경기 둔화라고 밝혔습니다. 이제 경기 둔화라는 의견이 24%였지만 사실 그 밑에 있었던 경기 침체도 19%였고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도 악화되는 것이 10%였을 만큼 전체적으로 이 경기와 관련된 이슈가 현재 가장 큰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고용보고서가 조금 과도하게 나왔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잘 나온 것이 시장에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결국 가장 큰 위험은 경기 둔화이지만 또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주가를 하락시켰던 위험 중 하나인 이 관세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만약에 관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이 상황은 매수 기회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. 전체 60%가 관세로 인한 하락은 이렇게 매수 기회이며 또한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번에 좀 침체가 올 확률에 대해서는 또 특히나 이 관세를 포함한 이 무역 정책으로 인해서 침체가 올 확률에 대해서 몇 퍼센트라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에서 가장 많은 답변이 한 60%다라고 봤습니다. 즉 분명 관세로 인해서 하락을 하면 그것은 매수 기회이긴 한데 그래도 침체가 있을 확률도 한 60% 정도로 어쨌든 과반은 넘기 때문에 좀 투자를 좀 선택하실 때는 분명 일부분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또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결국 이 연준과 금리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기관들은 70% 정도가 연준의 정책이 좀 적정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. 즉 어떻게 보면 연준의 이런 전반적인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인데요.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파월과 이런 마찰이 있었을 때 파월을 해고하겠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도 좀 굉장히 크게 반응을 했던 것이 분명 이 불확실성도 있지만 이렇게 연준에 대해서 이런 헤지펀드를 포함한 전반적인 기관 투자자들이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더 크게 좀 반발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결국 또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연말까지 금리 얼마나 하락할 것인가인데요. 오히려 이번에 2025년과 2026년까지 기관 투자자들은 적정한 금리 수준을 3.75%에서 4.0%, 즉 한 2회 인하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현재 이제 CME 패드워치 같은 것을 봤을 때 보이는 이 시장의 생각과는 일부 괴리가 있기 때문에
이 부분 좀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두 번째로 2025년도에 첫 번째로 많았던 것은 2회 인하이지만 두 번째로 많았던 것은 1회 인하였을 만큼 전반적으로 이 기관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면 결국 이렇게 또 연준 금리 그리고 관세로 인한 기회라는 것까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주도주, 결국 주도주는 어떤 기업일지가 굉장히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. 이와 관련해서 기관 투자자들은 더 이상은 이제 매그니피션트 7이 주도주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. 향후 6개월 동안 그리고 향후 12개월 동안을 살펴봐도 더 이상은 매그니피션트 7은 주도주가 아니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12개월 동안 결국 주식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이끌 섹터는 결국에는 이제 대형주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제 매그니피션트 7에서 그냥 좀 다양한 대형주들을 갖는 조금만 더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. 그러면 이제 대형주가 주로 시장을 이끌 하나의 세그멘트라는 걸 알겠는데 그랬을 때 그러면 섹터 단에서 봤을 때는 어떤 섹터가 시장을 이끌 것인가를 살펴본다면 결국 이제 헬스케어 섹터가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. 또 이 헬스케어 섹터가 가장 매력적이긴 하지만 또 그와 함께 또 살펴볼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어떤 지역, 어떤 주식이 더 많이 좀 향후 12개월 동안 좋은 성과를 보일까인데요. 여기는 이제 미국 주식이 근데 조금 이번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 주식 S&P 500이다라는 의견은 24%로 2위였고 1위는 유럽 주식이었습니다. 즉 유럽 주식이 제일 잘 나갈 거고 가장 매력적인 섹터는 헬스케어 섹터다라고 답변을 한 것인데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매력적인 섹터라고 한 것은 IT 섹터였습니다. 이제 전체 응답자들 중에서 한 17%가 그렇게 응답을 했는데 다만 이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하고 조금 더 논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가장 매력적이지 않은 섹터 1위로 뽑힌 것 또한 IT 섹터였습니다. 33%가 그만큼 안 좋다라고 IT 섹터를 바라본 것인데 그렇다는 말은 IT 섹터 같은 경우는 섹터 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 간의 좀 경쟁 우위를 잘 살펴서 개별 기업 단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이 IT 같은 경우는 섹터보다는 기업 개별 이슈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으로는 뭐 에너지, 금융, 유틸리티 섹터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.